안녕하십니까. EJ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575주년 한글날 특집으로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대한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세종대왕의 위협을 기리고자 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는 1926년 11월에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가기한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기한날은 1928년부터 한글날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5년부터는 국경일로, 2013년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글날 특집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 하편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담겨있는 어제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편에서는 세종대왕의 즉위 과정을 살펴보고 훈민정음의 창제 및 반포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종대왕의 즉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1408년 태종 8년에 충녕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412년에는 충녕대군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충녕대군은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같은 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조선의 제4대 왕으로 즉위하여 32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조선의 제3대 태종에게는 맏아들 양녕대군과 둘째 아들 효령대군,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왕세자는 큰양인 양녕대군이었으나 태종은 셋째 아들을 신임하여 충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제4대 세종은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위협을 남긴 임금입니다. 또한 세종은 조선 초기의 전반적인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고 조선왕조의 통치 기반인 유교 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등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가 담긴 책 이름과 글자 이름을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 명명하여 우리 민족의 문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에는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간송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 두 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 25년 음력 12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이 완성된 후 3년간 보충 연구 기간을 거치면서 훈민정음으로 용비어 천가를 지어 문자로서의 실용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에게는 훈민정음의 본문을 풀이한 해례서를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훈민정음의 반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446년 세종 28년 음력 9월 상한에 반포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자음인 닷소리 17자와 모음인 홀소리 11자로 총 28자의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글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훈민정음 28자 중 자음인 반시옷, 예니용, 여린 히읗과 모음인 아래아 등 4글자는 소실자로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오늘날 자음 14자와 모음 10자로 24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예의편, 해례편, 정인지 서문의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본문인 예의편은 세종이 직접 작성했으며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서문과 새 글자의 음가 및 운영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서인 해례편은 새 글자의 제자 원리와 음가 및 운영법, 문자가 표시하는 우문체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례편은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최항, 강희한, 이계, 이설로 등 지편전 학자 8명이 집필하였습니다. 정인지 서문은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창제자, 훈민정음의 우수성, 훈민정음의 편찬자 및 편찬연 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채말리 등 유학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정인지 등에게 훈민정음 해례를 집필하도록 함으로써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용비어천가와 어린천강지국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만든 용비어천가는 1447년에 어린천강지국은 1449년에 간행함으로써 우리 문자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우리 말을 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은 민족 고유의 문자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글날 제575주년을 맞이하여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창제의 위협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은 백성들에게 우리말에 맞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말에 맞는 문자의 필요성을 인식한 세종의 애민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는 백성들에게 우리 문자의 보급으로 국가의 통치 이념을 알리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위협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우리 글을 사용함으로써 국문학사에 빛날 위대한 기념비적 작품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 문자보다도 우수한 문자라는 사실이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제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